여러분, 수시 원서 접수 마감 진짜 숨 막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클릭 한 번에 정말 미래를 걸고 있을 텐데요. 자, 이 엄청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접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패턴을 같이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거의 그렇습니다. 올해 입시판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안정지원이에요. 다들 엄청 겁을 먹고 있다는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다들 움츠러드는 걸까요? 그 속사정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올해 수능 원서를 접수한 학생이 작년보다 무려 3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사람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만큼 내신 잘 받은 학생들도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 코스로 썼다간 큰일 나겠는데? 이런 불안감이 입시 시장 전체에 쫙 깔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판을 읽어내는 5가지 흐름을 한번 짚어볼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한 건지 그 실체부터 시작해서 이걸 거꾸로 이용해서 기회를 잡는 법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수험생 자체가 늘었죠. 여기에 의대 정원 문제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들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또 전반적으로 합격선이 오를 거라는 걱정까지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에이 모험하지 말고 일단 하나라도 붙자 이런 안정지원 심리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패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인기학과의 함정. 다들 안전하게 가고 싶으니까 뭘 보겠어요? 당연히 작년 입시 결과를 보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작년에 운 좋게 합격 컷이 엄청 낮았던 학과, 우리끼리 펑크 났다고 하는 곳들 있잖아요. 네, 바로 거기가 올해는 가장 위험한 지뢰밭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국민대 미디어 전공, 이게 딱 그 사례입니다. 작년에 보면 평균 2.67에 최저 3.27. 와, 평소보다 엄청 낮게 나왔거든요. 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쟁률이 13.5대 1까지 폭발해버렸어요. 작년엔 분명 기회였는데 올해는 완전 헬게이트가 열린 거죠. 전문가 분석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학과는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그게 와르르 무너진 거다. 그랬더니 올해는 그냥 다들 여기로 달려대는 거죠. 작년에 저기 꿀이었대. 이 소문이 퍼지는 순간 그 다음에는 그냥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건 거의 과학이에요, 과학. 이게 뭐 국민대 미디어과만의 얘기가 절대 안 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학과들 보세요. 가톨릭대 경제, 상명대 문헌정보, 명지대 반도체, 단국대 컴공. 분야도 제각각인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전부 작년에 입결이 낮았던, 펑크가 났던 곳들이라는 거죠. 작년에 낮았네? 올해 여기 써야지? 하는 순간 바로 그게 함정에 발을 들이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뒤집어보죠. 모두가 한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반대쪽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텅 비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군중 심리가 함정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겐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기회를 한번 찾아볼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딱 봤을 때 이 과가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낮지? 이런 생각이 드는 곳, 뭐 비슷한 다른 과랑 비교해봤을 때 이상할 정도로 지원자가 없는 곳들 있잖아요. 네, 바로 거기에 진짜 기회가 숨어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바로 이런 비논리적인 지점들을 딱딱 짚어줬어요. 예를 들어 명지대 한번 볼까요? 작년 컷이 좀 높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생들이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법학과, 행정학과, 다들 지레 겁먹고 피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역설적으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광운대나 숭실대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람들이 고정관념 때문에 피하는 바로 그곳에 틈새가 생기는 겁니다. 이 명지대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 심리가 너무 투명하게 보여요. 자율전공, 작년에 평균이 2.4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좀 만만하겠다 싶어서 다들 여기로 몰리는 거예요. 이게 붐비는 길이죠. 근데 반대로 법학과나 행정학과는 작년 최저점이 2.46보다도 높았어요. 이걸 본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저긴 빡세다, 위험하다. 그래서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은 오히려 이 열린 길 쪽이 더 널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자, 세 번째 패턴입니다. 이건 아예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경우예요. 대학이 갑자기 전형 방법을 확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 데이터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혼란이겠지만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한 소수에겐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이 세 번째 패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능 최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우리 학교 오려면 수능 이 정도는 받아와라 하고 정해놓은 최소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더 빡세지거나 널널해지면 입시판이 그냥 통째로 뒤집힙니다. 올해 이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덕성여대입니다. 작년까지는 어땠냐? 잘한 과목 몇 개만 보고 수능 최저도 없었어요. 좀 널널했죠. 근데 올해는 갑자기 전 과목을 다 보겠다고 하고 없던 수능 최저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문턱이 확 높아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빡세졌네, 피해야겠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바로 그려서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변화 때문에 덕성여대가 올해 상향 지원하기에 가장 좋은 대학이 됐다는 거예요. 왜? 다들 겁먹고 도망가니까. 경쟁자들이 알아서 줄어드니 오히려 용기 있게 도전하는 학생들한테는 합격문이 더 넓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럼 규칙 바뀐 데는 다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서울여대는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거든요. 거긴 그냥 작년에 입결이 좀 낮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올해 지원자가 폭주해서 전문가들이 헬게이트라고 부르전유해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 꼭 하나하나 따져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을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결국 이 모든 걸 꿰뚫는 핵심 단어는 하나입니다. 바로 심리. 이건 단순히 점수 맞춰서 대학 가는 성적 싸움이 아니에요. 수만 명의 경쟁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몰려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뒷면을 읽어내는 고도의 심리전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의 마지막 클릭을 위한 최종 전략 3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제발 작년에 꿀이었던 곳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거긴 올해 함정입니다. 둘째, 남들이 다 피하는 곳, 저긴 빡세라고 겁먹는 곳을 오히려 노리세요. 비논리적으로 텅 비어있는 곳,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블루 옵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게임의 룰이 바뀐 대학을 주목하세요. 거기는 과거 데이터가 아무 소용없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리는 곳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들 가는 대로 군중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수시 지원은 그냥 점수 맞춰서 원서 넣는 산수가 아닙니다. 이건 수만 명의 마음을 읽고 데이터 뒤에 숨은 기회를 낚아채는 아주 치밀한 전략 게임입니다. 부디 이 불안한 군중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승부수를 던지시길 바랍니다.